우리가 오늘 이제 하게 될 내용은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 맞지? 뭐 현우가 먼저 왔어. 들어. 신일고에 새로 예학생 한 명 전화 왔어. 아하. 사실은 유연이는 유현이가 여자겠으면 초대받고 와. 그 유연인 같은 유현, 유현 유현. 그 과학도 안 들어왔대요. 아 그래? 연락도 없이. 자 일단 봅시다. 아 그래 앞에 과학 수업이 있었겠네 그거 보니까. 자 일단 합시다. 어제 수업 봤어요. 네. 어제 나왔어. 그럼 됐어. 아 근데 어제도 어제 놀러 갔 중간에 아 여행 갔다. 수투 합반하고 있을 때 갔어요. 여행 갔을 때. 아 여행 갔어?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그 유연이가 궁지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알았지? 이렇게 자 일단 합시다. 자, 조건부 관계인데 일단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확률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이 확률이 중학교 때 거랑 다를 바가 사실은 없었다 맞지? 기억해? 어떻게 구했지? 전체 경우수. 경우수분에? 경우수를 구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경우수분에 경우수를 구했거든. 근데 이제 그 사실 똑같은데 PA를 우리가 NS분에 NA를 벌고 표기가 약간 달라졌을지언정 풀이의 아이디어는 사실 똑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제 중학교 때 거랑 달라진 바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추가된 개념이 하나 있었거든. 혹시 기억나?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야 된다고 했어. 같아야 된다는 단서가 붙었죠, 맞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걸 의도적으로 피해 갔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것만 좀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와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뭐 중학교 때 이제 그냥 약간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냥 문제를 풀면서 적당히 활용할 정도로 이제 확률 알고는 사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확률까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추가된 것. 앞에서 우리가 뭐 이제 중복 순열이라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중복적인 이걸 배웠잖아, 맞지? 그걸 적용하는 건 좀 달라졌겠지만 특별히 이제 확률이라는 아이디어가 달라지진 않았어. 근데 지금 하게 될 얘기는 그냥 제목부터 같아.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잖아, 맞지?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조건부 확률. 이름이 아주 잘 지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이름과 무관하게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이미 이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거거든요. 주사위 한 개. 그때 내가 홀수의 운이 나왔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인가 알았다고 하자. 그때 그 운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자.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닥들이 뭐 유리라고 하자. 그래서 딱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홀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때 그 주사의 눈이 소수일 확률이 얼마겠냐 이렇게 묻는 거야. 괜찮아? 어떻게 이해하게 되지? 이미 홀수인 걸 알았어. 그럼 홀수는 몇 개지 지금 주사의 눈 수 중에? 3개지. 맞지? 그리고 그 중에 소수는 몇 개 있어? 2개지. 왜냐면 2, 3, 5, 그 다음 1, 3, 5였으니까, 맞지? 그러면 확률을 3분의 2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지. 이미 우리는 걔가 홀수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 그 중에 소수 몇 개밖에 없다고?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그래서 이때의 확률을 우리가 3분의 2라고 할 거다라는 얘기야. 울림통의 사이즈가 다르니까, 맞지? 우리가 그러면 이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읽을 거냐면 P를 이야기할 건데 요렇게 쓸 거거든.
이렇게. 방금 내가 이야기한 이 확률을 이렇게 쓸 거거든. 요걸 읽을 때 우리가 바라고 읽는단 말이야. 바. 어디서 봤지? 식빵에서 봤잖아, 맞지? 근데 그때 저걸 좀 다르게 읽기도 하거든. 한번 봐봐, 쌤이 써놨어. 강의노트. 뭐래? 못 찾아?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기분이지, 기분. 혹시 기분이라는 단어 의미가 뭐야? 현우야, 우리 영어 잘하는 현우야. 기분이라는 단어 의미 뭐야? 기부의 과거요. 과거 분사형이지, 이 자식아. 주어진. 그래, 주어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주어졌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럼 우리가 이걸 방금 어떻게 계산했어? 홀수 있는 나온 경우가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그 중에서 뭐? 소수가 나온 게 몇 가지라고? 2가지라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3분의 2라고 계산했단 말이야. 현우 괜찮아? 현우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방식이 뭐냐면 NA분의 이거 중에 실제로 여기 2는 뭐지? B의 원소의 개수야? 아니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야? A랑 B랑 겹치는 것의 개수가 2개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지금. 현우 지금 쌤 설명 따라오고 있어? 네. 유림이도?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게 괜찮겠다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홀수는 나왔어. 그 중에서 소수가 나올 거니까 그럼 홀수가 전체고 일단 홀수가 나온 건 이미 나버렸어요. 결과 정해져 버린 말이 왜 안 돼? 결과 정해져 버린 거니까. 그리고 그 중에 소수가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다. 그 중에서만 이야기하지. 홀수 아닌 걸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 맞지?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NS를 이렇게 깔아버릴 거야. 깔아버릴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지? 분모는 PA가 되고 분자는 PA 교 B가 돼. 확률의 정의에서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의 정의에서 저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정의. 그러니까 P/B를 그러니까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뭘로 바꾸겠다고? 이런 확률을 그러니까 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정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P B바 A는 PA분의 PA 교비라고 정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거기 쌤이 강의 노트에 정의라고 써놨거든. 그거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본간 S의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확률이 영위하는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다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조건 확률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이제 조건 확률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봅시다. 뭐라고? A가 일어났을 때 혹은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이렇게 구하겠다고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확률이 사실 우리의 상식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상식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의로 바꾸고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항상. 현우 잘 이해하고 있어? 혹시 집중이 되니? 네. 현우 정신 살아있어? 오케이. 봅시다. 다시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 어떻게 읽는다고? 현우야 한번 읽어볼까? 얘 어떻게 읽어? 여기 봐봐 여기 어떻게 읽어? 쌤이 한번 해줄게. 아니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네. 괜찮아? 현우가 읽어보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요. 괜찮아? 현우 뭐라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요. 그렇게 괜찮아? 오케이. 자, 다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거야. 혹은 일어났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다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조건부 확률이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확률은 애초에 우리 주사위 던졌을 때 얘가 어떤 이쁘게 생긴 주사위라는 걸 사실 가정하고 던지는 거잖아. 그 가정하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건 너무 기본적인 가정이라서 굳이 저 조건부 확률을 언급하지 않는 것뿐이야. 뭐 여튼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냐면 지금 PA가 어디에 가고 있니? 분모에 가고 있지 않지? 그래서 PA가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PA가 0보다 크다라고 써도 괜찮고 PA가 0이 아니다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동등한 의미를 가져요. 0이 아니면 무조건 뭘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참고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PBy랑 PA와 B랑 다르다고 써놨거든. 근데 쌤이 이제 요거를 약간 센스 있게 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현호야, G의 합성 F랑 F 합성 G랑 합성함수에서 이게 다르다고 쓰잖아, 맞지? 저게 무슨 뜻이야? 항상 다르다는 뜻이야? 무조건 같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잖아. 같을 때도 있잖아, 맞지? 현호도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이 말도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써놔. 일반적으로는 항상 다른 게 아니고 같을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르다는 얘기야. 오케이? 왠지 생각해보자. 우리 방금 이 조건방울의 정의를 배웠잖아, 맞지? 오케이? 얘는 뭐지? 정의대로 쓰자면 뭐라고 써야 돼? P B분의 P A 곱이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얘는 뭐지? P A분의 P A 곱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놈이랑 밑에 있는 놈이랑 같으려면 뭐랑 같으면 돼? PB랑 PA랑 같으면 되겠지. 근데 그 같은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특수한 상황이야? 특수한 상황이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 둘이 무조건 다르다는 법은 또 없거든. 같아지게 되면 저 조건 방울도 같아질 수는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지. 현우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이제 PA가 5분의 2고 그다음 PB가 2분의 1이고 그다음 PA와 B가 3분의 1일 때 PBy를 구하래. PBy 얘를 구하실 때 나왔어.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얘를 정의대로 쓰면 PA분의 PA 곱이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PA가 5분의 2니까 PA 곱이가 A 곱이가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15분의 2가 돼. PBy는 PB분의 PA 곱이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PB가 어디 갔니? 2분의 2고 분의 15분의 2가 되어서 계산하면 15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괜찮지? 얘는 그냥 조건 방정의 정의만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야. 근데 이제 그 밑에 얘를 쌤이 이거 쉬운 문제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엄청 어렵더라고. 내가 봤을 때 현우 못 풀 것 같은데. 아하, 산수 문제인데 어려워. 한번 풀어볼래? 도전? 두 번째 문제. 그 우리 맨 마지막 문제부터 먼저 하자. 거기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 우리가 한 개를 선택하는 그 시행에서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하지. 그러면 그리고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할 때 PA와 B를 구하래. 분모에는 뭘 쓰고? PB를 쓰고 분자에는 PA, B를 쓰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럼 PB는 뭐야? B가 뭐였지? 5의 배수였지. 그럼 PB는 얼마? 100분의 20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어? 네, 위에서 왜 분모의 PA 위아래 둘 다 잘못 써. 거꾸로 썼네? 집중호기가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빨리 말 안 해줬어! 어쩐지 아까랑 답이 다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다시 풀어보십시오, 알았지? 쌤은 넘어갈게. 그렇지. 이거 봐. 마이 미스테이크. 넘어갑시다.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알았지? 잘 해보십시오. 요거 합시다. 피해 이름이 민망하다. 어쨌든 치웁시다.
100분의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 교비는 뭐야? 3의 배수이자 5의 배수인 수는 누구지? 누구의 배수야? 15의 배수지. 네. 그래, 내가 잘 들어. 오케이, 맞지? 자, 15의 배수, 15의 배수 몇 개 있어? 6일은 6, 6, 5, 30, 6개. 6개, 이렇게 100분의 6이 되는 겁니다. 약분하게 틀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 자식은. 10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지? 자, 거기 두 번째를 잠깐 고민해 보십시오. 잠깐. 두 번째를 잠깐 고민해 보십시오. 잘 풀고 있는 사람. 오. 응? 48대 15. 쌤도 답은 몰라. 자, 봅시다. 근데 잘 풀었어, 잘 풀었어. 봅시다.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집합을 이해하는 이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벤다그램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확률이랑 사실 원소의 개수랑 구조가 식이 똑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 매우 잘했습니다. 여기를 이제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우리가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잡게 되면 저 A 합 B여가 어디로 나타나는 거지? A랑 이제 B 여집합을 합치게 되면 1번, 2번, 4번이 되지. 여기가 1번, 2번, 4번을 가리키고, 그다음 PA 교비여가 어디가 돼? A에서 B를 뺀 거니까 여기 1번이 되지. 결국 요 식이 나타내는 영역이 어디야? 2번과 4번 영역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2번과 4번의 합이 3분의 1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 PA가 얼마지? PA는 1번 더하기 2번이 3분의 2인 거지. 선생님 또 숫자 잘못 썼나? 예, 잘못 썼군요. 2분의 1입니다. 오, 오늘 집에 가야 되나 보다. 자, 하여튼 1번 너 그거 보고 있었어 지금? 네. 보고 있는 말아. 못 봤어. 네, 못 봤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뭐야? PB가 뭐야? PB는 2번 더하기 3번이지. 얘가 얼마냐면 4분의 3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세로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1번 더하기 2번만 3개 나오고, 그다음에 3번 더하기 4번이 되지. 요거 계산하면 얘가 24분의 얼마야? 6, 4, 24니까 18이 되고, 24분의 얼마야? 8이 16이 되고, 24분의 12가 되겠다 하지. 그래서 이제 다 더하게 되면, 근데 왜 이걸 24번으로 통보했지? 그냥 합시다. 귀찮아서 46이 되고요. 46. 근데 이제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면 얼마가 1이 되잖아. 그래서 빼게 되면 24분의 22, 그러니까 24분의 21이라고 씁니다. 24분의 22가 바로 2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11이 되겠지만, 맞지? 그래서 요기의 확률이 24분의 11인 상태입니다. 그럼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PA분의 PA
교비여가 되니까 그냥 저기 3분의 2에서 이 전체에서 뭐만 빼면 돼? 2번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24분의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되지? 8을 곱하면 16 빼기 24분의 11을 하면 24분의 5가 된다 맞지? 그래서 3분의 2분의 24분의 5를 하게 되면 38이 되고 16분의 5가 되겠네. 맞게 나왔어? 현우도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쌤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을 건데 확률을 다룰 때 정말 강력한 수단이 사실은 벤더름입니다. 벤더름 통해서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좀 깜빡한 게 있어서 봅시다. 현우야, 이거 어떻게 이룬다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B가 일어날 일어나는 확률. 오케이, 다시 A가 일어났을 때 또는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뭘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야? A를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쌤이 위에다가 그렇게 써놨거든.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 요 이야기 꼭 해줘야죠.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이 범위에서만 이야기하겠다. 즉 표본관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A를 전체로 보겠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오늘 이제 조건부 확률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잘한 성질들이 있거든. 뭐 읽어보면서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요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성질. 기본적으로 이제 PA랑 PB가 양수여야 되는 건 그냥 항상 알고 가는 정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뭐냐면 B가 A랑 B여가 A랑 더하게 되면 요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A가 일어났을 때 가능한 거는 B가 일어나는 경우랑 B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두 개 말고 또 다른 게 있어 없어? 어쨌든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 그래서 결국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게 되면 1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만약 이게 조금 불편하면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자.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해서 PA 교비 더하기 PA분의 PA 교비 열을 하게 되면 이 친구 분자 둘의 관계가 뭐지? 벤달을 좀 그려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A 교비가 어디지? 여기잖아. 그럼 A여 교비는 어디야? 아, A 교비여는 어디야? 여기를 가리킨단 말이야. 맞지? 그럼 저 둘이 합치면 뭐가 돼? PA가 되잖아. 맞지? 근데 분모도 뭐야? PA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1이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지면 괜찮니?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조건부 확률의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P, B여가 A는 1 빼기 P, B가 A 이렇게 쓸 수 있고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A가 전 1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쌤이 설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조건부 확률 참고집 판단 문제에 가끔 나오거든. 그러면 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되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혹은 참고해서 판단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세 번째지 사실은. 여기 활용이라고 써놨는데 활용은 사실 좀 거창한 얘기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 제일 기본은 정의입니다. 정의. 방금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정의를 가지고 구하는 게 제일 기본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도 있어. 애초에 우리가 정의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 뭐였었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정의를 유도했었잖아, 맞지? 여기 사실 쌤이 지웠는데
여기 아까 뭐라고 썼었지? NA분의 NA 교비라고 쓰고 그걸 NS로 나눴잖아, 맞지? 그러면 언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쓸 수 있을까? 똑같아. 우리 아까 여기 제일 처음 썰에서 쓰고 시작했던 거에서 NPA는 NS분 NA라고 정의했었잖아, 맞지? 근데 그때 무슨 단서가 붙는다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라고 했잖아, 맞지? 여기도 똑같아.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으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사람 수나 백분율이나 혹은 간단한 자연수비로 주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가 표로서 이 조건 방정을 계산할 수 있거든. 그리고 문제에서 그냥 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주어지면 진짜 감사합니다. 거의 뭐 문제 감사한 정도 아니고 그냥 귀찮아져. 문제 푸는 게 너무 쉬워서. 어쨌든 표가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와. 어렵진 않지만. 자, 거기 예를 보겠습니다. 밑에 예를 보게 되면 안경과 안경을 끼지 않은 애 있는데 자, 우리가 안경에 X 이렇게 합시다. 안경 끼지 않았던 그냥 안경 X라고 할게. 그리고 남여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을 A라고 하고 여학생의 사건을 A 여라고 하자. 그다음에 안경을 B, 안경을 안 낀 걸 B 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대충 써왔는데 7, 13, 20 그리고 15, 5, 20 그리고 22, 18, 40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제공되었다고 하자. 그때 이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뽑은 한 명의 학생이 Q1 현아야 Q1 읽어줄래? Q1이 어딨지? 26페이지 얘 가운데 얘 보면 표 있는 거 뭐야? 남녀 안경 X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 옆에 Q1, Q2, Q3 안 보여? 남학생인데 안경을 착용한 학생일 확률. 잠깐만.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뭐일 때? 남학생일 때 안경을 낀 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생각해봐. 얘네들은 지금 그 전부 다 사람 수거든. 그러면 각각의 그 사람이 동일한 가능성을 가진다고 봐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사건이 같은 가능성을 가진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어도 괜찮거든. 자, 근데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 남학생일 때 안경을 꼈을 확률이야. 그럼 뭘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야? 남학생만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남학생이 지금 몇 명 있어? 20명. 20명 있지. 그 중에 안경 낀 애가 몇 명이야? 7명. 이게 20분의 7이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10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P 뭐일 때? 남학생일 때 안경을 꼈을 확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Q2는 식이 어떻게 될까? 여학생일 때 안경을 착용하래. 그럼 P 뭐라고 쓰면 되지? A여. A여일 때 뭐? 안경을 낀다 B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맞지?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 여학생이 몇 명이야? 20명. 그 중에서 안경 낀 애가 몇 명? 15명. 그래서 20분의 15 이렇게 확률 계산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Q3 뭐지? Q3는 뭐야? Q3는 안경을 착용한 학생일 때 여학생. 여학생이 확률. 그럼 안경을 착용한 학생은 뭐라고 써야 돼? 이거는 확률 뭐라고 써야 되지? B가 여기 이제 일어났을 때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지? 여학생인가? 네. 여학생이면 A 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가 돼? 전체가 몇 명? 22명 중에 여학생 몇 명? 15.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가 주어지는 순간 나는 모든 조건부 확률을 그냥 다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지.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쌤이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표랑 벤다름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요 표의 각각의 자리가 사실은 이제 그 A 교집합 B거나 각각의 교집합으로 표현되는 자리들이거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그 값을 정확하게 채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여기 원소 개수가 뭐지? 여기 원소 개수가 NB인 거야. 여기가 NB여가 되는 거지. 여기 원소 개수가 NA여가 되고
여기 원소 개수가 NA가 된다.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NA 교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가 정의가 뭐지? NA분의 그러니까 PA분의 PA 교비가 되는데 얘는 지금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서 NA분의 NA 교비를 풀어도 괜찮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가 NA 자리고 얘가 NA 교비 자리라서 20분의 7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쌤이 거기다가 표에다가 각각을 이제 집합의 원소 개수로 다 표시를 해놨어. 현우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그 옆에 벤다그램에서도 각각 어디를 차지하는지를 좀 보면 좋겠어. 괜찮지?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 신유 복구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 직원이 모두 몇 명이래? 80명이 80명. 자, 직원이 80명. 자 그때 A 부서와 B 부서가 있고요. 45%가 A 부서에 있대. 그럼 80명의 45%는 어떻게 보면 돼? 80 곱하기 100분의 45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0, 0 약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하면 2가 되고 9가 돼. 그러면 2랑 4랑 약분하면 4, 9, 36이 되지. A 부서가 36명, B 부서가 44명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래? A 부서 직원의 50%가 여성 남성이 필요한가 보다. 여성 남성을 합시다. A 부서의 50% 여성이라는 말은 여기가 18명이고 여기가 18명이라는 얘기지. 괜찮지? 그 다음에 또 뭐래? 여성 직원의 60%가 B 부서에 속해 있고 그러면 여기가 60%라는 얘기야. 다시 여기가 60%, 그럼 여기는 몇 프로지? 여성 직원 전체 중에서 40. 여기가 40%라는 얘기잖아, 맞지? 40%가 18명, 18명이면 60%는 몇 명이야? 27. 오, 엄청 빠른데. 오, 형 계산 잘 맞지? 계산 잘함. 자, 어떻게 되는 거지? 18명이 40%면 40대 60은 몇 대 몇이야? 2대 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18명이 2면 27명이 3이 되겠지. 괜찮지? 괜찮아, 맞아? 자, 그러면 요거 다 하면 얼마가 돼? 45가 되고 여기다 하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27이니까 여기가 17이 돼야 되고 다음에 35가 되고 80이 되어서 딱 맞는 거야. 표를 완성. 문제에서 말하고 있지? 문제에서 B 부서에 속해 있을 때 여성이 B 부서 44명 중에 44분의 27이 그냥 답이 되는 거지. 표를 완성하기만 하면 문제에서 뭘 요구하든지 사실 다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실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딱 찾아서 그것만 계산해도 괜찮아. 그것만 계산해도 괜찮은데 보통은 그 고민하는 이걸 어떻게 식을 세워 나가지를 고민하는 사이에 표 그리면 그게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 수가 주어지거나 백분율이 주어지거나 간단한 자연수 비가 주어지거나 혹은 문제에서 애초에 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표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의 요 유형 문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야. 머리를 써서 조금 간단하게 풀 건지 아니면 머리를 덜 쓰고 그냥 표로 풀어버릴 건지. 이렇게. 어떨 때 어떤 게 좋을지는 좀 까봐야 되긴 합니다, 사실은. 괜찮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주제가 바뀌어서 우선 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시간에 5분.